네, 오늘의 수업은 반도체 공정의 실제에 대해서 교재 131페이지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만들 때 그 가장 기본 소재가 무엇이냐?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으로 만든 웨이퍼죠. 실리콘으로 만든 웨이퍼. 즉, 웨이퍼의 원 소재는 무엇이냐? 대부분이 다 실리콘이다. 실리콘만 있는 건 아니죠. 실리콘 안에 불순물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실리콘은 지구상에서 산소 다음으로 많은 풍부한 원소예요. 그러니까 구하기가 쉬워. 바닷가에 모래밭에 가면 전부 실리콘이야. 지구상의 가장 풍부한 원소 중에 하나로서 바닷가 모래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반도체의 소자가 되고 회로가 된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믿고 복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은 단결정 실리콘은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단결정을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고 먼저 다결정 실리콘을 덩어리를 만든다. 다결정 실리콘 덩어리. 폴리실리콘입니다. 자, 여기서 폴리라고 하면 다중의, 다결정의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고체 물리에서 폴리 들어가면 얘는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야. 폴리머. 그리고 폴리실리콘 이렇게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폴리라는 접두사로 쓰고요. 폴리실리콘은 실리콘이 얘가 서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 맘대로 막 엮여 있는 거예요. 단결정 실리콘이 이렇게 엮여 있는데 단결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실리콘이 성장 방향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놈은 이렇게 성장해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성장해 있고 또 어떤 놈은 이렇게 성장해 있어요. 그래서 단결정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단결정이지만 얘를 전부 다 모아놓고 보면 성장 방향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향을 특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다결정 실리콘, 영어로는 폴리실리콘이라고 부르고 단결정 실리콘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서 다결정 실리콘 덩어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웨이퍼에 어떻게 제조를 하게 되는지 웨이퍼를 어떻게 제조하게 되는지를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로 설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마스크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웨이퍼 가공, 즉 패브리케이션 공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조립 어제 배웠어요. 패키지 배웠죠? 네. 패키지 순서 딱 머릿속에 외워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웨이퍼 선별 테스트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 챕터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결정이 뭐냐? 단결정은 규칙적으로 실리콘이 배열되어 있는 결정을 단결정이라고 합니다. 모노실리콘이요. 모노 또는 싱글 크리스탈 또는 모노 크리스탈, 싱글 크리스탈 또는 모노 크리스탈이라고 부르고요. 결정의 성장 방향이 일정해요. 보통 우리가 전자재료학에서 배울 때 성장 방향을 100 방향으로 성장시켜서 쓰게 됩니다. 100 들어봤죠? 그림도 그려봤어. 지난 중간고사 때. 그 다음에 다결정은 뭐냐? 단결정들이 서로 뭉쳐져서 결합돼서 만들어진 결정을 다결정이라고 합니다. 단결정, 성장 방향이 다 제각각이야. 하나씩 놓고 따져서 보면 얘는 단결정인데 전체를 놓고 보면 성장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이런 것을 폴리크리스탈, 다결정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비정질이라고 합니다. 비정질. 얘는 단결정을 이루지도 못해요. 그래서 엿, 울릉도 호박엿, 그 엿 같은 거, 그걸 다결정이라는, 아니다, 비정질이라는 거예요. 비정질. 영어로는 아모르포스라고 한다고
했죠? 아몰포스라고 한다. 우리 이 과목 첫 번째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여기서 조립 공정, 어셈블리 공정을 다른 말로 부른다 그랬죠? 뭐라고 한다 그랬죠? 패키지 공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어셈블리 공정을 패키지 공정이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웨이퍼 가공 공정을 패브리케이션 공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다결정 실리콘을 먼저 만든다. 다결정 실리콘을 먼저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모래로부터 실리콘을 먼저 수출을 해요. 모래 안에는 각종 작동산이가 많죠. 이물질이 되게 많아요. 바닷가에서 모래 보세요. 조개 껍데기 섞여 있죠? 다시마, 미역, 불가사리 막 섞여 있죠? 그런 불순물도 다 제거해요. 그럼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투명한 알갱이들이 눈에 띕니다. 그게 바로 실리콘이에요. 걔만 추출을 해서 우리나라 바닷가에서는 이 모래알갱이보다는 뻘이죠, 뻘. 진흙. 그래서 웨이퍼를 만드는 이 실리콘 모래는 다 수입합니다. 수입해서 녹여갖고 폴리크리스탈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싱글 크리스탈로 다시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로부터 실리콘을 추출하는 일부터 시작돼서 거기서 순도를 높여서 불순물 다 제거하고 보통 한 99% 정도짜리 순수한 싱글 크리스탈만 주소만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10억분의 1 정도의 불순물을 가지는 실리콘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10억분의 1이면 99점 뭐예요? 9, 9, 9, 9, 9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99.99999%만의 만큼의 순도를 가진 실리콘만 추출을 해서 얘를 다시 녹입니다. 다시 녹여서 고순도 실리콘을 용액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소를 넣어서 혼원을 시키고 또 그쪽에 각종 가스를 집어넣어서 분해를 해서 순도가 높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수한 단결적 실리콘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소가 있는데 환원을 위해서 뭐 4염화 실리콘 또는 3염화 사일렌 같은 물질을 집어넣어서 만들기도 하게 됩니다. 온도는 약 1100도씨에서 반응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추출된 실리콘은 다결정 실리콘이에요. 이거야 이거. 결정의 방향이 단결정들이 모여있는 그냥 집합체야. 그래서 일정한 성장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아까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래에서 가스를 이용해서 순도를 높여가지고 녹여서 다결정 실리콘을 만든 다음에 얘를 또 한번 녹여서 실리콘의 잉고트를 만들게 됩니다. 실리콘 잉고트를 만들어서 얘를 다이아몬드 톱으로 썰어서 웨이퍼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단결정 실리콘이 된다. 자, 단결정 실리콘은 아까 단결정에서 단결정 잉고트를 만든다 그랬죠? 그럼 뭐라 그래요? 잉고. 그래서 단결정 성장을 시켜서 잉고트를 만든다. 기둥의 기둥. 단결정의 기둥. 다결정 실리콘으로부터 단결정 실리콘 제조하는 과정에서 실리콘 웨이퍼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기고 그 전 단계가 막대기처럼 생긴 공을 만들어서 얘를 얇게 절단한 것. 이게 웨이퍼입니다.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웨이퍼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웨이퍼 만드는 공장 가고 싶다 그래. 웨이퍼 만드는 공장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두 번째 숙제, 아니 세 번째 숙제를 저는 웨이퍼 만드는데 가고 싶습니다. 가도 될까요? 하나 써도 될까요? 남현씨? 아니었나? 어제 누구지? 정원철. 정원철도 아니야? 누구였지? 어제 마지막에 수업 끝나고 가면서 얘기했던 사람. 오늘 안 왔나? 입니다 교수님. 누구? 김민상입니다. 아 민상이가 됐구나. 아 왜 안 왔어? 민상이는 이거 만드는 회사 가고 싶대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어디? SK 실트론. SK 실트론에서 초콜릿스키법으로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웨이퍼를 만들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김민상? 회사 어디 있어? 김민상? 어디 있는지 알아요? 대답을 안 해요. 그것까지입니다. 그것까지 몰라요?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어요. 구미 어딘지 알아요? 구미 대구 가다가 중간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평탄화 공장이 들어가죠. 또 연마 공장 들어가죠. 모서리 연마. 그다음에 절단 공장 들어가죠. 검사 공장 들어가죠. 우리 팹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또 들어가요. 자 평탄화는 뭐야? CMP. 자 여기 검사 인스펙션이에요. 유관 검사 아니면 현미경으로 검사합니다. 자, 결정 성장할 때 여기다가 부순물을 이미 집어넣어. 자, 여기서 어느 단계에서 집어넣을까요? 이때 여기다가 집어넣어. 뭐를 집어넣을까요? 일반적으로 붕소. 왜? 왜 붕소를 집어넣어요? 왜? 피형. 그렇죠. 피형 만들려고. 간단해. 왜 피형을 만들까요? 보통은 엠모스를 많이 쓰거든요. 엠모스는 PN 접합에서 소스와 드레인에다가 N타입 부순물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뭐 해야 돼? 기초는 피해야 돼. 그러니까 붕소를 집어넣죠. 많이는 아니야. 조금만 집어넣어. 그래서 얼마큼 집어넣어요? 저항으로 따지면 몇 옴? 배웠어요, 여러분들. 15점? 18 옴 퍼 제곱센티미터. 1 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이 18옴 정도 될 수 있도록 붕소를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나중에 웨이퍼를 만들 때 P타입 웨이퍼야. 나중에 별도로 P타입 부순물을 집어넣지 않아도 PN 정전이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적절한 도핑제를 넣는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18옴 정도의 적절한, 여기 지금 적절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치화시키면 18옴 정도 되게 된다. 그래서 N형 및 P형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한다. 만약에 N형 웨이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뭘 넣어야 돼? 인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봤어요. PW, P가 아니고 N1875가 있어요. 얘는 웨이퍼 만들 때 여기다가 인을 집어넣어서 N타입 웨이퍼를 만든 거야. 이거는 특수한 반도체 만들 때만 쓰고 실제로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딱 한 번 봤어요. 그 PA가 어제 제가 PA 얘기했죠? PA가 웨이퍼를 갖다 주면서 이걸로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일단 N타입 웨이퍼래. 그래서 그때 처음 봤어요. 가격이 비싸겠죠? 일반적으로 P타입 웨이퍼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얘는 싼데 얘는 되게 비싸요. 나중에 김민상이 잘 만들어 줄 거예요. 민상이 알았지? 네. N타입 웨이퍼 좀 잘 만들어줘. 싸게. 자, 그래서 웨이퍼 만드는 공장에서는 이 자체가 완제품이야. 마치 타이어 만드는 한국 타이어에서는 타이어 그 자체가
완제품이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야? 부품이잖아. 그죠?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완성품이지만 반도체 회사에서는 소재야, 소재. 중간재입니다, 중간재.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녹여서 성장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단결정을 성장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실리콘을 녹여서 여기다가 단결정 씨앗을 심어서 단결정 씨앗을 심어가지고 얘를 싹 끌어올리면서 돌리면서 끌어올려. 그럼 얘가 단결정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액체였던 실리콘들이 묻으면서 식겠죠. 공기랑 접촉하면서 식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방향이 일정하게 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옆으로도 똑같이 성장을 하고 아래도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실리콘 원자들이 붙으면서 복잡한 인고트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끝에를 보면 항상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죠.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이유는 여기에 뭐가 있었던 자리야? 씨앗. 여기 씨앗이 시드. 단결정 시드가 여기에 있었던 자리. 그 얘기예요. 단결정 성장한 실리콘 웨이퍼 제조를 위해서 첫 번째 공정이다. 고순도에 일정한 모양이 없는 다결정 실리콘이 고도로 자동화된 단결정 성장로 속에서 단결정 봉, 막대기, 봉, 단결정 봉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뭐예요? 인고트. 이게 인고트예요, 이거. 평가 기준을 통과한 단결정 봉은 양 끝단부를 절단하고 측면을 연마한다. 여기는 필요 없어. 싹둑. 밑에도 구슬물이 많어. 싹둑. 가운데 투명만 딱 바꾸서 웨이퍼를 만들게 됩니다. 결정 방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앞서 학습한 바와 같이 플랫이나 놔치를 만든다. 봉우리 상태에서 인곳 상태에서 한쪽 면을 깎어. 한쪽 면을 싹둑. 깎으면 이게 뭐가 돼? 이거 풀렸죠. 그럼 웨이퍼가 깎이면 이렇게 플랫하겠죠. 또는 흠집을 내 이렇게 나치를 만들든 플랫존을 만들든 어떤 상태에서 하는 거야? 인고 상태. 웨이퍼 상태에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인고트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보통은 12인치 이상은 나치 타입이고요. 8인치 이하는 전부 플랫 타입. 절단! 인고트를 다이아몬드 톱으로 썰어. 인고트를 다이아몬드 톱이 썰어서 슬라이스를 쳐서 웨이퍼 상태로 만듭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자, 슬라이스 치즈. 슬라이스 치즈가 뭐야? 이렇게 얇은 치즈, 그죠? 커다란 치즈 덩어리를 얇게 썰어서 한갓 낱장으로 포장하면은 먹기가 편하잖아. 그게 슬라이스인데 실리콘 단결정 봉을 웨이퍼로 변형시키는 공정이 바로 절단이고 단결정 조직이 정확하게 배열되도록 단결정 봉을 흑연 빔에 넣은 다음 고도의 절단 기술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칼이야. 다이아몬드 톱이야. 줄톱 알아요? 줄로 된 걸로 갖고서 막 돌려. 그러면 이 실리콘 단결정 봉 인고트가 썰려서 나가요. 만약에 거기다 힘을 주면 박살나잖아. 깨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돌려야지만 거기에서 잘라져 나와요. 여러분들 아스팔트 공사할 때 하수관을 묶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봤어요? 톱으로 쭉 가면서 아스팔트를 썰어내요. 속도가 빨라야 돼. 근데 열이 나니까 물을 부으면서 아스팔트를 빤듯하게 썰어내죠. 못 봤어요? 도로 공사할 때? 못 보셨군요. 자, 그게 절단이고. 그래서 단결정 봉을 웨이퍼로 만들게 되고 절단 작업을 거치는 동안 웨이퍼의 가장자리 부분이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깨지기가 쉬워. 이렇게 바로 그냥 썬 다음에는 바로 그냥 날카로워 이렇게. 이거 뾰족하단 말이야. 어디 부딪히면은 바로 깨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봉수룩하게 여기를 연마를 준다. 그라인딩.
라운딩, 여기 라운딩. 손 비지 않게 라운딩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만져보면 어때요? 제가 만져보라고 했죠, 저번에. 손으로 만져도 손이 안 비어. 그죠? 손으로 아무리 만져도 안 비죠? 뭘 해줬어요? 라운딩 처리했어요. 라운딩. 둥그스름하게. 세척! 그 다음에 씻어줘야겠죠? 자, 이게 모래에서 왔기 때문에 모래가루가 엄청 많겠죠. 그래서 세정 과정을 거친 후에 정확한 모양과 치수로 가공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30cm, 이게 지금 직경이 30cm예요. 지름이 30cm. 30cm가 딱 되도록 갈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 웨이퍼들은 글리세린에 현상을 시킨 다음에 알루미나 AL3를 이용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알루미나 이거 뭐죠? 슬러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슬러리. 어떻게 알았지?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좋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저는 기쁩니다. 자, 슬러리를 이용해서 연마요. 갈아내는 폴리시니um, CMP 똑같아요. 그래서 평탄하고 둥글 두께가 일정하게 그리고 표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야지만 갈아내야지만 처음에는 얘가 좀 흐리멍텅 뿌연 색깔이었는데 거울면이 됩니다. 이게 거울면이 된 이유가 뭐라고? 뭘 해줬어요? 연마 CMP를 해서 거울처럼 만들어준다. 거울처럼 됐다는 얘기는 뭐야? 뭐 때문에 이렇게 거울처럼 보여요? 표면이 일정하다고, 균일하다고. 여기에 이렇게 미세한 요철이 없어. 그러니까 거울이 되는 거죠. 절단과 라운딩, 조연마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과 표면 손상, 표면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질산, 불산, 아세트산을 혼합한 용액에 10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식각한다. 식각을 여기서 해요. 무슨 우리가 배웠던 드라이치 외대치 중에서 어떤 거예요? 외대치예요. 외대치는 베스에다가 질산, 불산, 아세트산, 초산이죠. 그걸 다 섞어서 베스에다 놓고 웨이퍼를 풍덩 담가서 표면을 약간 녹여. 그리고 나서 또 물에다가 씻고 또 한번 풍덩 질산에 한번 들어갔다가 물에 씻고 불산에 들어가서 씻고 물에 담갔다가 세정하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들어가서 또 녹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물에 씻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물기를 어떻게 말려요? IPA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건조를 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거쳤대요. 그래서 약 10마이크로미터를 깎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게 두께가 0.72mm였는데 슬라이싱을 쳤을 때는 두께가 그보다 두꺼워야겠죠. 지금 뭘 해줬어? 깎아내잖아. 외대치 표면을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725가 아니고 735였거든요. 735 마이크로미터여야지만 725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뭐 수치는 안 나오지만 식각을 한 다음에 두께가 얼마예요? 725 마이크로미터가 돼요. 자, 여기서 질산은 실리콘을 산화시키고 불산은 이산화물을 용해시키고 용해해서 제거하고 요 산화물을 제거하는 놈은 불산이에요. 자, HF 불화수소를 물에다 녹이면 불산이에요. 불산은 유리를 녹입니다. 유리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화학약품이 불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SiO2를 녹여버린다. 자, 여기서 질산은 실리콘을 산화시킨다 그랬잖아요. SiO2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트산은 촉매. 녹이는 속도를 빨리 해주는 거예요. 초산. 이게 우리 반도체 공정 탭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자연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똑같은 용액을 써서 살짝 걷어냅니다. 제가 지금 손으로 만져갖고 지문이 많이 생겼죠? 이 지문은 뭐야? 성분이. 내 손에 뭐가 있었어요? 단백질도 있고, 수분기도 있고,
철분도 있고 그막 지문이만 묻어있죠? 이 상태로 반도체 만들면 다 불량이에요. 그러니까 다 녹여야 돼. 살짝 그 표면을 살짝 녹여서 깎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질산, 불산, 아세트산을 이용한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경면 연마 아까 얘기했죠? 거울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표면을 갈아낸다. 갈아낼 정도로 미리 두껍게 만들어야겠죠. 갈릴 만큼. 이건 또 우리가 배웠던 CMP입니다. 케미컬 폴리싱. 케미컬 폴리싱 공정을 이용해서 경면 연마를 한다. 경면이 뭐예요? 경면, 거울면. 사람이 비칠 정도로 아주 투명한 건 아니죠. 반사도가 높아. 이렇게 해갖고 하면 이거 반사되죠? 그 반사도 빛이 보이잖아. 우리 형광등에도 반사가 되잖아. 네. 만약에 햇빛 갖고 이렇게 비치면 눈부시겠죠. 햇빛의 빛이 거의 반사됩니다. 경면 연마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웨이퍼를 평탄하고 결함이 없도록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경면, 연마, 공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고객은 누구야? 이 고객은 누구야? 펩 주인이야. 펩이 고객이야. 그래서 웨이퍼의 특성을 높이는 다른 작업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조연마 과정을 거쳐서 거친 웨이퍼는 식각 공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표면 손상을 제거하고 공정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완전 자동화된 장비인 CMP 공정을 거치게 된다. 자, CMP란 말이 나오죠. 케미컬, 메케니컬 폴리싱. 여기서는 수산화 나트륨 NaOH와 100옹호스론 정도의 아주 미세한 실리카 SiO2. 자, 요거를 두 개를 섞어서 만든 흡착시킨 연마제, 이게 바로 슬러리예요. 슬러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AL2 연마제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실리카 SiO2도 연마제의 성분입니다. 얘가 만약에 100옹호스론 정도보다 큰 놈이 있을 수 있겠죠. 미세한 알갱이를 물에다가 탄 거거든. 그 미세한 알갱이 중에 한 300마이크론 정도, 300옹호스론 정도 되는 좀 굵은 알갱이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면서 표면에 흠집을 해요. 그게 스크래치예요. 스크래치가 뭐죠? 핥히는 거죠? 웨이퍼를 핥혀버려요. 그러면 불량이에요. 그래서 이 슬러리에 들어간 이 알갱이, 얘는 아주 균일해야 돼요. 가장자리 부분과 표면이 벽면으로 연마가 된다. 그 결과 얻어진 웨이퍼들은 극도로 평탄하고 결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 막 갈아내는 모습이에요. 웨이퍼가 지금 여기는 지금 패드고요. 웨이퍼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웨이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웨이퍼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 웨이퍼의 에피텍셀 공정. 에피텍셀을 여기서 한번 하네요. 자, 에피텍셀 옛날에 했는데 에피텍셀이 뭐죠? 그 이제 이중 에피텍셀. 에피텍셀은 실리콘에다가 산화막을 입히고 산화막을 성장시킨 다음에 또 실리콘을 또 성장시켜요. 그때 성장시킬 때 쓰는 공정이 에피텍셀 공정. 에피텍셀. 왜 중간에 산화막을 왜 입혀? 무슨 웨이퍼를 만들고? 요거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사실은 SOI 웨이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누설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누설들이 흐르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산화막을 살짝 입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다시 실리콘 단결정을 성장시키는 게 에피텍셀이에요. 에피텍셀 증착은 기판 위의 기판과 동일한 결정 구조를 가지도록 단결정층을 성장시키는 증착법이다. 보통 실리콘만 합니다. 이거 웨이퍼에다가 산화를 시키고 SiO2죠? 여기 위에다가 또 다시 실리콘 단결정을 또 성장시킨다. 삼겹살이에요.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이렇게 만들어준다. 무슨 웨이퍼?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웨이퍼, SOI 웨이퍼를 설명한 거야. 근데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얘는 아주 특수한 웨이퍼를 설명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증착된 에피텍스처층은 웨이퍼 표면 위에 전기적인 영향을 주는 불순물을 가능하면 적게 함유하는 고순도의 단결정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자, 실리콘 에피텍스처층은 4염화 실리콘 SiCl4를 1000도에서 1100도씨의 반응기 내에서 기상 증착하여, 자, 기상 증착이 뭐야? CVD법으로 성형시킨다. 도핑을 위해서 도핑제 역할을 하는 pH3, B2H6. 자, pH3가 뭐냐면은 N타입 불순물을 넣어주기 위한 가스예요. 여기서 1만 추출을 해서 웨이퍼에 들어갑니다. 수소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럴까? 인의 전구체. 제가 설명한 적 있었죠. 전구체. 전구체를 영어로 뭐라 그랬죠? 프리커서. 자, 붕화수소. 붕소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 가스 B2H6는 붕소의 전구체. 프리커서예요. 요거의 기체를 반응기 내에 넣습니다. 에피텍셀 증착은 발광다이오드와 양극성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등에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다이오드 만들 때만 씁니다. 자, 세척과 검사, 클리닝 앤 인스펙션이에요. 벽면 연마 과정을 거친 웨이퍼는 여기 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액을 통해서 세정을 해주는데 황산, 과산화수소수 또는 염산, 과산화수소수의 용액에서 세척을 한다. 주로 종류가 뭐예요? 산이 많죠. 산은 산화력이 엄청 강해요. 피부에 산이 묻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녹아 들어가요. 엄청난 화상을 입어요. 이 공정에서 웨이퍼에 있는 미립자, 금속, 유기오염 물질을 씻어낸다. 자, 유기물질을 잘 녹여요. 그러니까 피부는 유기물질로 돼 있죠. 우리 피부는. 그러니까 이게 작업하다가 이게 황산이 튀었다. 그럼 빨리 가서 물에 씻어야 돼. 15분 동안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 안 그러면 피부가 타들어갑니다. 마지막 세척 공정을 거친 웨이퍼들은 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립자까지 검출할 수 있는 레이저 검사 장치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여기 보면 여기 파티클 하나 있죠? 이거 몇 마이크론 될까요? 여기 한 0.1 마이크론 됩니다. 이런 것까지 검사할 수 있는 자동 검사 현미경이 있어. 사람이 못 봐, 이거. 이 넓은 땅덩, 이게 지금 엄청 넓은 거예요. 이걸 다 어디에 파티클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기계로 쫙 한번 스캐닝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검사가 끝나면 뭐예요? 즉시 포장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먼지 묻으면 안 되니까. 다 끝났으면 바로 통에다 넣어야 돼. 무슨 통? 저기 뒤에 보이죠? 여기 앞에 보이죠? 이거 뭐예요? 푹에다가 넣어줘야 돼. 포장한단 말은 푹이에요. 12인치는 푹이라고 그러고 8인치 이하는 몬산토 박스, 슈박스라고 합니다. 출하되어 정해진 시간 안에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할 때 언제까지 갖다 주시오? 하면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주문 받고 나서 만들어지자마자 따끈따끈한 놈을 딱 갖다 줘야 돼. 왜냐하면 공기 중에는 엄청난 파티클들이 먼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갖다 줘요. 자, 웨이퍼로 세척하는 용액에는 웨이퍼로 세척하면은 디아이오터, 그다음에 황산, 과산화수소, 아세톤, 메탄올, 불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온도가 다르죠? 어떤 거는 상온에서 쓰고 어떤 거는 끓여서 쓰고. 자, 황산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증발하겠죠? 증발하다가 기계 벽에 막 붙어. 그러면 나중에 그게 허옇게 가루가 붙어. 불산도 있어요. 여기. 과산화수소도 있죠? 과산화수소도 마찬가지 100도로 끓이면 증발을 하면서 쫙 붙어요. 얘가 날아가서 만약에 내 코로 들어왔다. 폐 속에 황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황화수소. 폐 속에 들어가면 안 좋겠죠? 폐암 걸려요. 폐암. 그래서 이것들이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줘야 돼요. 특히 불산. 옛날에 삼성반도체에서 불산에 오염이 누출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죽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산 증착 전처리에서도 마찬가지로 NH4H 수산화 아모늄이죠. 그 다음에 H2O2 과산화수소 DI를 1대 1대 10의 비율 섞어서 40도 내지 60도로 끓여가지고 전처리를 해준다. H2SO4 황산 오존 O3 110도로 끓여가지고 세정을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렵죠? 이렇게 웨이퍼는 다 만들어졌어요. 웨이퍼만 만들면 안 되죠? 반도체에서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원자재 바로 포토 마스크. 자, 우리 136페이지에 회로 설계 및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다가 여기다가 포토라고 좀 써주세요. 여기다가 포토. 마스크는 종류가 여러 가지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는 이것도 마스크죠? 응? 이것도 마스크고, 포토 마스크도 마스크고, 옥사이드 마스크도 마스크고, PR 마스크도 마스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얘기는 포토 마스크를 얘기한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요 수업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